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년이 그 늙지 않는 중년 노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머, 너무 훌륭하다. 나도 나중에 저래야지. 이렇게 할까요? 자기랑 경쟁하는, 내가 같은 세대끼리 경쟁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예, 중년, 그다음에 장년도 난 늙지 않았어. 이러고 같이 이 미모와 막 발광 피부 막 뭐 몸매 이런 걸로 같이 막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청춘이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중년 노년이.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세대 갈등에 지금 이런 욕망이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어느 순간 세대가 MZ 세대랑 뭐야 중노년 세대가 이렇게 서로의 혐오감을 갖게 됐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싸워요. 이건 상극관계예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웠죠? 아들의 아들은 여기 또 싸우겠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어떻게 돼요? 상생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의 문명의 법칙이거든요. 집안도 다 그래요, 사실. 네. 그래야 맞아요. 이게 대가족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원한고리가 깨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이 노년과 중년이 청년하고 늙지 않겠다고 청춘을 자꾸 모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나하고 다 그냥 나이는 들었는데 나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나랑 경쟁하고, 그럼 무엇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이가 들면 삶이 완성되는구나. 인간이 굉장히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구나를 체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든 더 젊어 보이려고 하지 성숙해 보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애하고 같이 다니면 뭐 남매 같아, 뭐 자매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엄마가 막 너무 지혜로워서 그냥 막 현자 같다. 예,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질투심과 이 대결 구도가 생겨요. 자, 그래서 노년이 축복이 되려면 청춘을 묘방하지 않고 청춘을 창조해야 돼요.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노년의 활기는 청년기하고는 다른 종류의 비전과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가을의 생명력을 다시 창조해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청년과 연결될 수가 있게 되겠죠. 청년의 막 그 방향이 없는 막 그 자충우돌하는 그 생기하고, 그래 청년이 사실은 그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막 진짜 뭐 번뇌 덩어리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렇게 뭔가를 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고 관계를 구성할 수 있고 삶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좋았어.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중년을 보내면 노년도 당연히 노년의 자유라는 것을 이제 만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지금 이 데이터가 너무 없는 게 지금 정말 큰 문제거든요. 삶의 데이터가.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부모의 보호 속에서 40까지 있으면 40도 정말 나이가 안 들어 보입니다, 진짜로. 예. 뭐 성형이고 뭐 이런 전혀 하지 않아도 그냥 아직 20대 중반 이렇게 보이는 게
이 동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을 부딪혀 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죠. 20세기 저기 중반부터 살았으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지도 그리기를 해야 돼요. 물질은 나에게 무슨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결핍감을 주겠죠. 내가 만약에 패션으로 뭔가 나를 드러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 멋있어 그런데도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을 보면 더 결핍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 막,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이걸로 계속 살아간다면 100세 동안 내내 우리는 결핍과 질투, 적대, 분노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 당연히 몸에서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춘은 지나갔으니 청춘의 그 온갖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을 해야죠. 이제 그런 식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너무 무사히 그걸 건넜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예.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 그럼 마을 단위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진짜 20과 60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60 세대가 70, 80이 돼서 뭐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삶의 데이터가 그 어떤 동료들에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청년들에게 다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은 집을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집이 너무 편하고 아파트가 너무 좋고 그냥 아파트가 또 어차피 법적으로 내 거야 이거는.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뭐 아무데나 취업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청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 다 계시죠? 그런. 네. 네. 근데 그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해.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나와서 마음껏 편한 정말 위험하지 않게 그런데 청춘에 다양한 어떤 삶의 실험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2060은 서로 질투할 게 없습니다. 뭘 질투하겠어요? 2060이. 이거 얼마나 편하네요. 20끼리 있으면 그 인종욕망 때문에 애들이 거의 그냥 탈진을 해, 탈진. 그 60대 여성이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 제일 참 좋죠. 이제 더 좋은 건 독거노인이 제일 좋은데요.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으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서로가 서로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굴레라는 정말 유행가가 생각이 날 정도로 사랑은 굴레구나 저거. 그러니까 이 에로스를 삶의 가치로 생각하면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정과 지성으로 이렇게 바꾸면 아주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그거를 저는 고전의 지혜에서도 배웠고 제가 공동체로 실험을 해봤고 지금 그거를 충분히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좀 뭐 사회 전체의 어떤 뭐 산업 구조를 포함해서 많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청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 청춘에서 해방이 돼야 되고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럴 때 이 100세 인생은 정말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도자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